5월 1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일단은 16일 날 일단 단판을 짓고 만약에 16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음 달까지는 일정상으로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연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대머리들이 시장을 좀 괴롭혔죠. 네, 라펠 포스틱 연준 총재는 오늘 연내 금리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 미니애폴리스 릴 카시카리 총재도 할 말은 많은데 몇 달 지표에 속지 말아야 된다. 사실상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제퍼스 연준 이사가 이 브레너드 연준 부의장 후임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매파적인 인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월 연준의장 후임도 지금 제임스 블러드 완전히 매파 중에 매파죠. 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인사들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남아있는 악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부채한도 협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나오자마자 중소형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부채한도 협상이 되면은 다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뭐 팩웨스트 뱅코프라든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뭐 11%대, 17%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국내 증시가 어려운 이유가 뭐 간단하게 정말 설명하자면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에는 에코프로가 안 가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이 삼성전자 에코프로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에코프로 계속을 포함해서 2000지 업종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에코프로를 추천하시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에 대한 뭐 모멘텀, 성장성, 그리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실적만 가지고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실적만 가지고 전체적인 지수, 주가를 평가할 거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왜 필요한가요? 그냥 기본적 분석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의 여러분들 큰 악재는, 정말 큰 악재는 이동채 전 회장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분 때문에 이번에 MSCI 날라갔죠. MSCI 날라갔죠. 그리고 지금 공매도 비율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상위 6종목에 한 달 동안 공매도 상위 6종목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에 좀 대부분의 이제 공매도 업종들이 2천원지에 몰려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에 그 정도로 2천원지 업종들에 대한 과열이, 우리가 오버행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자, 이동채 전 회장님이 법정 구속이 되었죠. 근데 웃긴 분들이 1심도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들. 집행유예가 뭡니까? 유죄예요, 유죄. 결국에는 11억 금액을 차명 계좌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의 주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MSCI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최대 주주가 이동채 회장이에요. 여러분들, 최대 주주가 법정 구속이 되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할 수 있겠습니까? MSCI도 날라갔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에코프로를 추천하는 사람들, 에코프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만으로 2025년도, 2027년도에 양극재 캐파가 굉장히 커지면서 목표가 막 100만원, 150만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세가지고 전재산 몰빵하세요. 근데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악재들을 이야기를 안 해. 힘들어요. 지금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에코프로에 대한 충분히 300% 올랐잖아요. 충분히 오버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물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조정 없는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배터리 아저씨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조정 없는 상승 없으니까
너무 막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예. 제일 안 좋은 게 팬덤 문화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팬덤 정치라든가 뭘 해도 우리 편 오케이. 팬덤 뭐 이런 종목.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 질키스를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질키스를 예로 들었는데 이러한 민주식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네, 민주식이거든요. 사실 에코프로가 실적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주식을 이끌어가는 주도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다. 뭐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500, 200%, 300% 올랐으니까 100% 이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평생 올라가기만 한 주식은 없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반도체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 챗GPT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훈풍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좀 크게 올라갔던 점도 여기 반사이익이 나왔겠죠. 키옥시아와 합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러면 삼성전자에 또 악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쉽지 않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주식들. 자, 그리고 지진 관련된 종목들 뭐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만약에 한 번 더 터지면은 이제 참여 혜택이 오르겠죠. 다만 이 주식들은 5분 정도 급등한 다음에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진 터졌는데 이 주식이 아직 10% 미만이다. 그러면 샀다가 20%에 팔면 돼요. 네, 참여 혜택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번 주는 이슈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면서 이번 주까지는 좀 몸 사리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할게요.